반갑습니다. 대전 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의 마을삼촌 PD 박영주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잔치와 관련된 제주 방언과 대전읍에 있었던 미풍 양속 중의 하나인 옛 풍습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잔치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인 이미지가 전통 혼례나 결혼식이 떠오를 텐데요. 지금 팔순이신 저희 어머니, 부모님 세대 혼례 사진에는요,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집 마당에다 병풍을 치고서 새 시방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새 각시는 전통 혼례복을 입고서 족두리에 연지곤지를 바르고는 기념으로 예쁘게 흑백 사진을 찍은 채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새 시방은 새 신랑이고요. 새 각시는 새 신부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라고 하면 각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점도 있겠지만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데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잔치 날짜 받아서 잔치를 하게 되면요, 잔치 일정이 가까워지면 신랑이 부신랑이랑 친구들과 신부 측 집에 신혼 혼수품 중 하나인 이불을 가지러 가게 되거든요. 이때 부신랑이 이불값이라고 해서 신부집 어른들께 현금을 적당히 담은 봉투를 드리는데요. 이불 만드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으며 감사하다는 차원이랍니다. 그리고 신랑 측 잔치집에 새로 만든 이불을 들여오는 날에는 미리 목한섬 이불을 한 채 따로 만들어 뒀다가 시어멍 이불이라고 해서 시부모님께 드리기도 하죠. 예전에는 잔치 때 신부집에서 이불을 만들려면요, 일가 친척이나 이웃 사촌들이 서로 신부 측 혼주집에 모여 바느질을 하면서 혼수품 중 하나인 목한섬 이불을 여러 채 만들었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바느질은 부부 금술이 좋은 여자 삼촌이 먼저 시침을 하고 나서야 모두들 혼수용 이불 만드는 바느질에 동참했답니다.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기도 하죠. 특히 요즘에는 시어멍 이불값이라고 해서 이불 대신 현금으로 미리 봉투를 두툼하게 보내드리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 어른들은 잔치 3일 전에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함께 돼지를 몇 마리 잡아서 손질해 주시는데요. 이때 깨끗하게 손질한 돼지 내장으로 순대 재료를 직접 만들어 담기도 하고요. 나머지 돼지 부산물들은 가볍게 삶아서 그 물은 버리고 반드시 뜨겁지 않은 찬물을 부어 다시 삶아줍니다. 그리고는 벼슬국이라고 해서 거의 150명은 능히 먹을 수 있는 용량을 끓이는데 돼지 부산물 삶은 것을 썰어 놓고 퍼내기 노물이라고 해서 거친 배춧잎이나 속이 차지 않은 배추 노물로 배설국을 끓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메밀가루나 밀가루를 찬물에 적당히 풀어서 국솥에 끼얹어 주면은 맛있는 배설국이 완성되는데요. 집안에 어른이 있는 이웃집으로 배설국을 따로 떠서 여기저기 보내기도 한답니다. 이때부터 이미 잔치집에는 잔치가 시작되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시어멍은 시어머니를 뜻하기도 하고 노물은 제주 방언이며 배추 또는 얼갈이 배추 종류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열무는 초마기라고 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부인들은 모두 모여 그릇과 점심, 저녁 준비로 바쁘게 되고요. 잔치에 쓸 음식 중 순대와 두부는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콩을 삶아 으깨고 잔치집에 쓸 두부를 만들기 위해 분주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마른 두부라고 해서 두부 공장에다 주문을 하지요. 남자들은 소주나 맥주도 한 잔씩 드시고 또 심심풀이로 경우에 따라 창고에서 멍석을 깔고 가볍게 윷놀이를 하시기도 합니다. 잔치 하루 전날 오전에 젊은 부인들은 모여 앉아 신랑 측은 새 각시 상을 차릴 준비와 신부 측은 새 시방 상을 차릴 준비로 분주해지는데요. 종류별로 튀김이나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 둡니다. 잔치날 쓸 상객상 차림 준비를 미리 해두는 거지요. 드디어
잔치 전날, 잔치 먹으러 가는 날 또는 가문 잔칫날이라고도 하는데요.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곳을 가리켜 공속간이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이때 부인들은 모두 분담을 하여 주방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밥만 책임지는 밥할망, 국만 책임지는 국할망, 돼지고기만 삶는 도감 아지방, 수육 돼지고기만 얇게 썰어주시는 도감할망, 돼지수육을 접시에 담아주시는 분과 밥만 그릇에 떠주시는 분, 국만 따로 떠주시는 분 등등 반찬은 가지수대로 한 명이 한 가지씩 떠주기도 하는데요. 또한 예전에는 빈떡이라고 해서 머물고루 반죽을 이용해서 무쇠솥 뚜껑에다가 덧지름 발라주고 메밀 반죽을 적당히 아주 얇게 펴줍니다. 이때 미리 채 썬 눈비를 끓는 물에 소금 간을 하고 삶아 건져서 파마농 점질게 썰어놓은 것에 살짝 버무려 소쿠리에 퍼서 식혀두었다가 빈떡 지질 때 빈떡소를 적당히 넣고 예쁘게 말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할망은 할머니를 뜻하며 아지방은 아저씨를 뜻한답니다. 빈떡은 지역적인 제주 방언이며 지역에 따라 빙떡이라고도 한답니다. 머물고루는 메밀가루이고요. 덧지름은 돼지 비계 덩어리입니다. 논비도 무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이렇게 빈떡은 요즘에도 잔치집에서 가끔 전기 후라이팬으로 크기도 적당하고 예쁘게 만든 것을 간혹 맛볼 수 있답니다. 잔치 먹으려 온 손님들께서는 현금이 적당히 담긴 돈 봉투를 혼주에게 축의금으로 드립니다. 혼주는 답례품이라고 해서 신랑 신부 부자로 잘 살라고 하는 의미로 주방세제나 세탁세제를 여자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과 함께 드리는데요. 또한 부인들은 예전에는 조그만 대나무 바구니인 떡구덕에 쌀을 2대 3.5kg 정도를 부주로 가져와서 혼주에게 지금이 현금 봉투 대신 드리기도 했었지요. 특히 집안에 시어른들이 계신 분이 경조사에 부주를 하면 혼주는 이때 어르신께 드리시라고 칠반이라고 해서 돼지고기 수육이나 떡을 조금씩 싸서 드리기도 했답니다. 한동안에는 칠반인 고깃반 대신에 마른 국수 1kg 정도를 한 덩이 추가로 답례품과 함께 드리거나 라면 2개를 국수 대신 드리기도 했답니다. 이때 사돈집에서 보낸 축의금에는 답례품에 라면 3개와 길쭉한 돼지고기 1덩이를 떡과 함께 드리기도 했었지요. 최근에는 대부분 상품권이 답례품으로 등장하면서 라면이나 국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옛날에 사돈댁에서 경조사에 오실 적에는 보통 떡구덕에다가 쌀을 한 말 대략 7kg 정도를 가지고 사돈댁에 부주를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돈댁에서 온 떡구덕에는 미달인 쌀을 한 배와 함께 생 돼지고기나 삶은 수육 덩어리를 떡하고 적당히 싸서 답례로 드리는 곳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인이나 사돈댁에서도 거의가 현금을 적당히 담은 봉투로 경조사 시에 부주를 하기도 하지요. 물론 한 가정에서 기혼인 부부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각자 부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남자 손님에게는 답례품이 없는데 최근에는 남자 혼주에게 부주를 하면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한 장씩 주는 경우도 흔하지 않게 덜어 찾아볼 수가 있답니다. 가문 잔칫날이라고 해서 잔치 전날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신랑은 부신랑을 데리고 신부 측 잔치집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신랑 일행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 날 일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불어 부신랑은 봉투에 현금을 적당히 담아 봉속간의 대장이나 다름없는 도감할망을 찾아갑니다. 모두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인 거지요. 그러면 도감할망은 부신랑에게서 받은 두둑한 현금 봉투로 일을 도와주시는 부인들께 과자나 생활용품이라도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혼주에서도 현금을 두툼하게 보탭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혼주 형제들께서도 현금을 조금씩 산조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잠깐 신랑은 미리 신랑 부모님과 같이 결혼식 준비 과정 업무를 추진 비용과 함께 부신랑에게로 위임합니다. 물론
신부 측에도 부부 신부는 따로 있죠. 다음날 새벽 미용사는 신부 화장을 돕기 위해 웨딩 드레스와 미용 도구를 가지고 신부 측 혼주 댁을 방문합니다. 미리 며칠 전부터 신부는 미용실을 왕래하며 얼굴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미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문 미용사의 도움으로 신부 화장과 머리 손질을 마친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서 신랑이 당도하기를 기다립니다. 한편으로 새 신랑은 신랑 측 혼주 댁에서 이른 새벽에 장가든다는 신고식과도 같은 맥락으로 문전상에 삶은 돼지 머리를 올리고 제를 지낸 후 신랑 아버지와 숙부님, 외숙부님, 신랑 형제나 누나 그리고 부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미리 준비해둔 내빈용 버스와 꽃단장을 한 승용차를 가지고 신부 측 혼주댁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장이라고 하는 한지에 작성된 문서를 먼저 신부 측 집안 어른께 드립니다. 이에 신부 측에서도 문전상에 돼지머리와 과일 등등을 갖추어 제를 드리며 여장을 펼쳐봅니다. 여기에서 하자가 없이 통과가 되면 신랑 측 내빈들을 신부 집안으로 모시게 되는데 이때 신랑 댁에서 어른들이 준비해 주신 돼지 앞다리 한 덩이와 찹쌀 한 말과 정종 또는 소주 한 대를 떡구덕에 담고 와서 신부 측 어른들께 드립니다. 이와 함께 미리 신부 측 본주는 가문 잔칫날 손님 받는 날에 신랑상을 차리기 위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잔칫날 새벽에 상객상을 차려 미리 준비해 둡니다. 드디어 신랑 측 내빈인 상객들은 안자리에 모셔지고 신랑상 차림을 받습니다. 이때 신부 측에서 일가 중에 신랑 동서뻘 되는 분이 의전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부신부와 신부 측 친구들이 미리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한 손수건들을 가지고 부신랑을 찾아갑니다. 손수건을 팔러 가는 거지요. 이에 부신랑이 미리 준비한 현금 봉투 몇 개를 가지고 부신부와 거래를 합니다. 서로 이에 타산이 맞아 떨어지면 비로소 신랑은 신부와 함께 예식장을 향해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승용차에 타고 출발을 합니다. 신부 측 일가 친척과 신랑 측 내빈들도 예식 시간에 늦지 않게 따로 신랑 측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하게 되지요. 비로소 예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웨딩 드레스 차림으로 신부 측 올케나 언니와 함께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게 됩니다. 물론 부신랑과 부신부의 친구 일행들도 함께 가게 되지요. 이때 부신부는 미리 신부 댁에서 드라이브 간식용인 술과 음료와 음식들을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부 측 내빈들이 예식이 끝나면 대표로 10명 안팎 신랑 댁으로 우시라고 해서 모셔지는데 이때 미리 준비한 진수성찬인 상객상 차림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신랑 측에서 남자 어른들이 소개와 함께 의전을 합니다. 드디어 어른들이 정해준 시간대에 잔치집인 신랑 댁으로 신랑 신부가 도착합니다. 이때 시어머니 되시는 혼주는 신부와의 첫 대면을 피해 잠깐 숨어버립니다. 아마도 고부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첫 대면을 피하는 의도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집안의 어른인 여자 삼촌이 붉은 팥과 왕소금을 섞어서 신부가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 신부를 향해 미리 준비한 팥과 왕소금을 뿌립니다. 신랑 신부는 새해각시상을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고 신부의 윗동서뻘 되시는 여성분이 한복 차림으로 신부를 의전하게 되는데요. 시어머니는 비로소 나오셔서 연이은 축하기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한편 밥 발망은 신랑 신부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밥솥에 밥이 완성되면 처음 밥공기에 담은 밥은 따로 표시를 하여 따뜻하게 보관해 둡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신부방에 드디어 식사가 들어옵니다. 이때 서열이 있습니다. 먼저 대반인 이똥서에게 밥과 국을 내려주고 그 다음 미리 맨 처음 떠서 따로 준비해둔 공깃밥을 신부에게 서열에 따라 내려줍니다. 이어 신랑밥과 국을 드린 후 부신랑이나 다른 친구들 밥을 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식사가 끝나면 신부 측에서 함께 오신 아지망이나 언니는 남은 상차림 위에 수많은 음식들을 가지가지 싸서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남은 상차림했던 중요한 음식을 많이 쌓아가서 밥상 위에 음식이 텅텅 비어야 부자로 잘 산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는데, 새해각시 상의 이 음식은 신부 측 집안으로 귀가했을 때 신랑 집의 풍습이나 음식을 골고루 잘 차렸다는 척도가 되면서도 업무 잘 보고 왔다는 보고와도 같이 신부 측 어른들이나 공속 간에 골고루 접시에 담아 함께 맛보시라고 여기저기 나누어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아지망은 시누이가 새언니인 올케를 호칭하는 것이며 손 아래 올케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남자들이 기혼 여성인 아주머니를 부를 때도 아지망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떡은 지역에 따라 빙떡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 식사가 끝나고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신부 측 손님들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시댁의 일가 친척 여성분들이 새해각시 봉투를 준비하고 신랑 신부에게 큰 절을 받습니다. 이때 시어머니는 신부가 준비한 어른들께 답례품으로 드릴 미리 준비해둔 가벼운 이불이나 카페트를 꺼내오는데요. 새해각시 봉투를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답례품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각시 양말이라고 해서 일가 친척이나 신부를 마시는 분들에게는 새해각시가 미리 준비해둔 양말이나 버선을 한 개씩 인사로 혼주가 드리게 되는데, 이때 혼주 측에서 준비한 커피나 화장지 같은 것도 덤으로 같이 드립니다. 신랑 신부는 이렇게 시댁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처갓집으로 어른들에게 인사를 갑니다. 지금까지 대장 몽생이 TV 말삼촌 PD 박영주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